준비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준비하려고 양을 좀 많이 늘린 상태라 아까 앞에 말씀드린 선생님은 좀 빨리 좀 얘기하더라도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부 R&D 트렌드 변화와 MOT, 컨소시엄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지원 사업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협업 기반의 실증 사업화 중심 구조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 실제 어느 기업 간 협업이 어떤 방식으로 과제화되고 그리고 사업화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내용 위주로 하고 성사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총 7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산업환경 변화와 정부 지원 사업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 최근 정부 지원 트렌드와 주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컨소시엄 구성 전략과 선정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기업 간 실제 협업 추진하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해서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 환경은 글로벌 경기구나 시장 진입장벽 확대, 기술 변화 속도 가속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 리스크와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자체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고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협업이나 컨소시엄이 이 지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단순히 보조금 사업으로 이해하면 활용 범위가 매우 제한됩니다. 실제로 R&D, 실증,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플랫폼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컨소시엄 구조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 검증, 특수요청 확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지원 단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개별 지원이 많았다면 개별 기업 단위 지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산학연 또는 지역 간 협력 모델을 전제로 하는 과제가 이따 과제 사례가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컨소시엄 형태, PC 형태 이런 식으로 많이 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 초점의 변화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배터리, AI, 희보장, 국가 전략 산업 중심으로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협력 구조까지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의 트렌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 정책 키워드의 재편이라는 ESG는 사회적 가치와 글로벌 기준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졌고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감축과 선언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확대돼서 과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AI, 빅데이터, 디지털기, 스마트 공정 등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과제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기획할 때는 기술 자체만이 아니라 ESG와 디지털 전환 과정까지 함께 녹여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천해서 정리했는데요. 산업 또는 소부장, 그리고 큰소 준비, 공급망 안정화 등 전략산업 중심이고 중기부는 기술 혁신, 사업화, 시장 진출 연계가 강점입니다. 포이카의 CTS라는 게 있는데 개발 협력과 해외 문제 해결력 기술에 적합하고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팁스나 글로벌 진출형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느 부처 어떤 목적 사업에 넣느냐가 성공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기부 과제인데 지금 노란색이 좀 되어 있는 게 아직
발표 안 된 것도 있고요. 벌써 지난 것도 있는데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지만 컨소시엄 형태의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단독으로 해서는 행정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또 AI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직 안 나온 게 구매 연계형이 아직 안 나왔죠. 그다음에 구조역시 나오면 지금 나왔을 것 같아요. 구조역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과정 넘어갔고 거의 다 초반에 막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필요가 있고 아직 남아있는 거 중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설문지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뭐 다른 것도 떠나서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협업하라, 공동개발하라 이런 과제들이 많이 필수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들이 사업비가 워낙 크게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선도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0억, 3년에 뭐 4억, 25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할 만한 그런 과제 충분한 사업비가 되니까 찾아서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을 하거나 또 전략산업 분야에서 사업하기 편하게 공동으로 하라는 필수 조건의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처음에 여기 기술지원 이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연계 사업 나중에 10억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계 사업에는 1단계 해야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놓치면 1년 기다렸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컨소시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도 공동 필수 이런 식으로 주간 기업은 중소기업이 되고 참여 기업 공동 필수 대학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끔 하는 과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ABL 대기 때 서로 통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끼리의 기업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기회에 우리 회사 이런 회사고 이런 데를 가고 싶다 이렇게 기업 테이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도출해야 되고 도출된 과제를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되고 파트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료를 좀 넘어가고 금액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비해서 사업비가 1, 2억 커지는 게 아니라 5, 15, 20, 30억 막 커지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제조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전문적으로 AI, IT 쪽 강점을 갖고 있는 어느 분들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게 협업을 해갖고 가는 방법도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급기업하고 수요기업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같이 뭘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서로 개발을 하는데 이런 걸 갖고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이런 서로 공급과 수요기업 간에 갈 수 있는 사업 이런 과제들을 잘 찾아서 하시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컨소시엄을 잘 구성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오모티 교수님들도 많이 포진되는 같이 한번 협업하는 기회가 되면 함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하여튼 뭘 하고 싶은지를 도출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오늘 같은 ABL 할 수 있는 게 우리 회사에 하고 싶은 게 이거다.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초기에 연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출연형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전되는 기술을 우리 현대에 갖고 있는 기술하고 융합을 해서 새롭게 개발하겠다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보통 초기에 올해는 한 5천, 6천 이렇게 안 줬었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먼저 주고 거기에서 우수까지 넘어가면 10억 정도 되는 개발자가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우리
호소대에서 갖고 있는 기술 특허 같은 거 있죠. 이전하는 이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을 갖고 있는 기술 이전만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런 사업 아깝잖아요. 금액도 상당히 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컨sor시엄 형태로 할 수 있는 과정을 찾아서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탄소중립, 순환경, 기후 이쪽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환경에 대한 과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컨소시엄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환경기업하고 전통적인 환경기업하고 IT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보통 그러면 AI 전문 기업이나 ICT 전문 기업하고 환경기업, 환경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과제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금액도 만만치 않잖아요. 처음에는 이 상황 이렇게 되는 자료들이 보통 6억, 7억, 10억 이렇게 연말로 되니까 2년이면 10억, 20억 이렇게 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기술 갖고 있는 회사하고 AI나 IT 쪽 극점 갖고 있는 좋은 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하고 하면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마트 생태 분양 부분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노화된 설비를 갖고 있는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거를 좀 친환경으로 도와주는 지원 사업을 발행이나 있으면 실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필요해요. 우리 회사가 30년 전하고 노후가 됐다. 거기에 환경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지털 전환이나 AI를 통해서 뭔가 관리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사업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이건 개발이 아니고 있는 기술을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수요처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 있으면 됩니다. 특히 그 오래된 기업들, 30년, 50년 돼서 설계가 낙후되어 있거나 아니면 노후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는 직접적으로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기술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증에서 갖고 설치를 한번 해봐서 거기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 분양 사업 같은 경우는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필수 조건에 보면 ICT 뭐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시스템까지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원 사업. 그다음 비슷한 거는 상생협력이라고 해서 이거는 수요기관하고 공기업하고 같이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거 비슷한 컨셉인데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필요한 기업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공공기관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이거나 똑같은 컨셉인데 조금 차이가 좀 있겠지만 하여튼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러려면 여기 보면 빨간색 보면 환경, AI, ICT 무조건 다 요즘엔 다 모니터링 해야 되고 기술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현장에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개발보다는 일단 매출하고 연결되는 거고 수요처 역할을 해주는 기업하고 이런 기술 갖고 있는 노무들 기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CTS 관련된 거는 개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응용 개발인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해외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 드론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거라든가 모델에 대한 수질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다 나중에는 ICT에 같이 묶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융합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가져가면 이거는 나중에 ODA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를 봐요. 여기 사업 모델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 뭐 이런 아이디어하고 거기서 데이터 받아서 처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모빌리티 관련돼서도 대기오염에 필요한 기술 갖고 있는 회사하고 모빌리티 회사가 같이 한다든가 이런 거 이게 실제 나갔던 사례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들을 이 과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OTA 사업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있는 기술과 조합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 이런 아이디어 사업 모델 예시를 보시면서 우리 회사도 이거 같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라고 생각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융합을 통해서 하면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활용하시 나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I 산업의 제조, 모델, 바이오, 농산, 문화, 콘텐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AI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저께 하나가 멀티 AI로도 과제에 있었을 건데
그것도 지금은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 전체를 봤을 때 앞부분 중간에 공정별로 AI가 판단하거나 환경을 판단 이런 기술들 다 조합해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기업 하시는 모르님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AI 전문 하시는 기업들과 ICT 전문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융합 컨소시엄을 다 해가하는 이런 기회가 이런 과제들이 너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보면 5억, 10억, 30억 되기 때문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 환경에 관련된 부분, 안전에 관련된 부분 다 ICT가 들어가요. 컨소시엄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넘어갈게요. 단독 기업으로 할 수 없는 걸 같이 한번 하자는 컨셉이잖아요. 대기업하고 중견기업과 협업이 있으면 좋겠는데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하고 묶어지면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도 상당히 크고 그런 수요처 역할이나 이런 기업하고 관계 네트워크 요거를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외모 자체 현악단 차원에서 협업을 했을 수 있는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선정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이렇게 소형 과제들, 보통 1억에서 2억짜리 과제가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 5억에서 2년간 10억, 아니면 3년에 15억, 20억짜리로 대형 과제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과제 자체가. 반드시 컨설팅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산학의 컨sortium을 통한 기술을 반드시 가져갈 수밖에 없이 좀 필수에 대한 조건 구조가 있고 전문성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개발자 인원수라든가 개발 능력이 안 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진을 같이 컨sortium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를 들어 평가표에 보시면 평가표에 보면 개발자의 능력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의 능력이 좀 딸리면 학교나 이런 파트너사의 전문성 있는 연구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 좀 커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관기업은 중소기업이 주관을 하고 참여기업으로 중견이나 대기업이 참여를 해주고 대학이나 연구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자체나 특히까지 들어오는 사업들 이렇게 보통 연초에 지역과제 같은 경우에 많았거든요. 그런 거는 큰 거는 100억, 어떤 거는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과제들이 컨sortium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인 기업 단독으로 했던 해갖고는 거의 힘들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체가 협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내년에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공 실패 상승 이런 이제 컨설팅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의미가 없고 실제 학생 역할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관기관이 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지원하는 참여기업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역할 분담을 반드시 사업 계획서에 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도 하고 처음에 틀을 잡을 때 잘 잡아줘야 돼요.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처음에 컨셉을 잘못 잡으면 이게 형식적으로 들어왔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성공하기 위한 처음에 연구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ESG나 그리고 확장성, 사업화 가능성 있냐 없냐를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 내용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컨설팅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점수와 체크하는 리스트 중에 빨간색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유사 중복성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중복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확약 예전에는 MOU나 아니면 계약서를 갖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거하고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발하는 거를 사업계획서하고는 점수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수가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행연구 개발이 적어도 서너 번 했다. 한 번도 R&D나 이런 안 해본 기업들은
조그만 거라도 좀 하셔야 돼요. 몇 건이라도 해서 강의 경험 있고 선생님과 경험 있다라는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 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보잖아요. 이거가 약한 기업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산학협력이나 산 이런 연구소에 대한 연구소하고 한다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아니면 상장 좀 경험이 있고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 간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죠. 이 점수 자체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략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이게 우리 기업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됐던 것들 그리고 것인데 그렇게 지금 어느 기업들 간에 니즈가 있고 또 개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맞는 원들을 업무 분장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유리기판은 저를 검사하기 위한 메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걸 좀 기술적으로 좀 보강해주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참여기업이 좀 들어갔던 거고 그거를 좀 예를 들면 분석이나 성능 분석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보고 좀 지원하기 위해서 교수님들 어떻게 들어가서 하는 이런 식으로 컨설팅하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여러 가지 갖고 시기체험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업에서 전통적으로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이 과제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처리 이런 거 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언어하고 묶어준 거죠. 매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데이터 전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하고 묶어준 거죠. 전통적인 제조업체 기업하고 이렇게 오늘들 제가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요 회사 제가 중간에서 방향을 설정해주는 이런 컨셉으로 해서 컨셉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상 원장님하고 이남도 원장님하고 가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을 좀 단순화시키거나 왜냐면 이 가공기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고 없어지다 보니까 이 비용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소비 세단 줄이고 인력도 줄여야 되고 그 대신에 생산성은 높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단독으로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어들이 선지적으로 대기업에서 가장 해봤던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 기업에다가 연결해주고 거기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되는 그러면 기존에 생각했던 방향보다 상당히 사이즈가 구체화되고 또 전문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로 가는 부분이 돼서 현장이 바꿔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업체 이렇게 서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서로 매칭해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갖고 있는 제품이 대부분 디지털 제품, 디지털화로 나가는 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AI 전문가를 채용해서 IT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협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대표님들 디지털 이렇게 됐어요. 컨설팅 해야 된다는 게 그전에는 기술에 대한 뭐 이제 고출 이런 것 때문에 단독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얘기하면 이런 전문인들이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기술 그리고 기술적으로 작년에 하나 했는데 올해도 또 하나 제가 진행하고 있고 전문성 있는 그런 어느 거라고 매칭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기업들 제가 또 우리 원은 아니지만 외부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전통적인 제조기업들하고 많이 매칭을 해드리는 상황인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환경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우리가 해달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회사하고 산학과하고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셨는데 우리 박태희 대표님 오셨나? 여기도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저는 동기거든요. 저하고 동기라서 그때도 계속적으로 현장을 제가 계속 가다 보니까 뭐가 아쉽고 뭐가 문제 있는지 그리고 도출을 서로 같이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거 왜 이렇게 안 하냐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 나 그러면 그 해결해 볼 수 있는 찾아보겠다 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은 이런 부분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이제 이전에 공장이 설립되고 난 오래되다 보니까 좀 오도화 시켜야 될 살짝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찾아서 관여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생산성,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래에 지금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쪽에서 삐토리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장기 산업이다 보니까 뭐 20억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50억, 100억이죠. 큰 규모로 가면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요거 같은 경우는 학교 차원에서 좀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혼자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같이 전략적으로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빅토리가 그리 민감한 그걸 폐기물에 추출해낸다. 이거 괜찮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 대신에 이게 복잡해요. 학업적으로 한다는 게 복잡하고 정치산업이라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것도 사업이 커지면 커졌지 이 사업 자체를 또 해외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같습니다. 일단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버려집니다.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ODA 쪽 전문부가 노력하고 있는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개독이나 개발을 해주고 특히 이제 의료 현황이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회사들 나라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검진해주는 이런 걸 하고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장업체하고 제가 없거든요. 특장차에서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현지에 따라 현지의 교통 뭐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거기 맞는 것이 그래서 소바라든가 자동차 밑에 기존 소바가 안 된다 도로시설이 좀 안 좋아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같이 해가서 좀 현지에 맞춤형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현명하게 하고 있는 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식 대표님하고 박근혜 교수님하고 현장에 안전하고 지금 도출하고 하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요거 또 재밌는 사업이라서 아직 좀 서툴러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부장을 못 넣었어요. 이거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들어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제조기업 중에 인력도 별로 없고 R&D 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 전환 하고 싶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은형하고 연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밀위성, 정밀자동차, 무인요속, 스마트 대부분 스마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많아요. 이거는 어느 생산업체나 다 필요해요. 처음 입고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 팩토리하고 틀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R&D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어느 쪽에서 연결을 좀 해드립니다. 거기다 끝나간 거. 이게 이제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 그 기업, 여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찾아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있는데 이거 음식이면 그때 부족했던 부분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2년, 3년, 4년 정도 하면 그래도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매출도 사실 최근에 했던 업체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시작을 하면 2년, 3년, 4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교 산학관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저도 그렇고 계속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여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운전 개선 개념의 조그만한 가격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신차 개발 이런 데까지 가는 여러 가지 과제까지 연결해서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20억
가까이 지원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하나 가지고 시작했던 게 또 개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특허를 계속 만들고 있었고 그 특허에 대한 계속 또 개발 과제를 연결해드리다 보니까 불과 3년 만에 연수까지 초기에 30억 하던 200억을 3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그 초기 적재 시에 그 한두 가지 지원 받음으로 인해서 확 올라가요. 여러분들도 이번 계기가 돼갖고 급속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국제자가 어떻게 연연이 돼갖고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빨리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지국 박사님이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나요? 예. 오늘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고, 육축과장님께서는 지금 기업과 기업 연결을 지금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서 외국 기업들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 외국 기업의 니즈 그리고 우리 원어민들에 대한 니즈를 그 매칭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 우리 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은 프로젝트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김주익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